최대한 빨리 빼고 싶다. 그리고 많이 빼고 싶다. 네. 뭔가 그런 약이 따로 있나요? 일단 빨리 뺀다. 그럴 경우에는 솔직히 식욕 억제제가 제일 빨라요. 그냥 말 그대로 안 먹는 건데 싹센다 위고비는 갑자기 빼긴 힘들어요. 그 영상이 올라간 지 그래도 몇 개월이 됐잖아요. 그 사이에 오셔서 살이 빠지신 제 친구 어머님이 워낙 만족도가 좋으세요. 군살은 확실히 없어지시고 팔뚝이나 이런 등살 그런 거 확실히 많이 줄으셨다고요. 한 달에 한 3, 4kg씩은 항상 빠져서 오신 것 같아요. 내가 만약에 뭐 4가지 약을 먹었으면은 이 4가지 약을 다 끊을 필요는 없고요. 그 중에서 식욕 억제제만 그 한 가지만 빼고 나머지 약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싹센다 위고비를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합을 좀 바꿉니다. 저는 호사한 여성병원에서 진료를 맡고 있는 방승현 원장입니다. 반갑습니다. 어쨌든 사람들의 욕구는 그런 것 같아요. 최대한 빨리 빼고 싶다. 그리고 많이 빼고 싶다. 네. 뭔가 그런 약이 따로 있나요? 그런 약이 있다는 것보다는 일단 빨리 뺀다. 그때도 설명드렸다시피 단기간 내가 뭐 바디 프로필을 찍는다든지 신혼여행을 간다든지 결혼식이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솔직히 식욕 억제제가 제일 빨라요. 그냥 말 그대로 안 먹는 건데 그냥 안 먹기엔 너무 힘드니까 식욕 억제제를 단기간 딱 써서 내가 원하는 그 목표 날까지만 하는 방법이 있고요. 싹센다 위고비는 갑자기 빼긴 힘들어요. 일주일에 한 번씩 용량을 올리면서 자기 용량을 찾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식욕 억제를 한다곤 하지만은 자기 용량을 찾기 전까지는 식욕 억제에 대한 작용이 좀 떨어지거든요. 저 급하게 빨리 빼야 됩니다 하면 저는 식욕 억제제를 먼저 처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뭔가 하나를 계속 먹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안 빠진다.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? 그건 뭐냐면 원래 오셨을 때부터 그렇게 비만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던 분, 특히 상체는 너무 말랐는데 하체 비만이라고 하죠. 그래서 이거를 빼려고 오시는데 그런 분들은 잘 안 빠져요 실제로. 혹은 다이어트도 어느 순간 정체기가 오거든요. 그때는 일단 정신적으로 제가 좀 힘을 나게 해드려요. 왜냐면은 마른 분들은 대부분 운동을 한다든지 식단을 같이 하고 계시거든요. 운동을 한다는 건 자기 몸에 있는 근육량도 있다는 건데 몸무게에만 너무 집착을 하시는 거예요. 내 몸의 지방은 생각을 안 하시고 근육 때문에 몸무게가 나가는 건데 이 몸무게의 단편적인 것만 보고 나는 왜 안 빠지지 하는 게 있기 때문에 환자분이 운동을 열심히 해서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거는 근육이 붙다 보니까 그런 거다라고 설명도 드리고 실제로 뭔가 바뀐 건 없는지 내가 물을 좀 적게 먹었다든지 혹은 잠을 잘 못 잔다든지 그런 기본 생활 습관에 대한 것도 많이 좀 물어보고 있고요. 그리고 그거 이겨내시면 또 다시 살이 빠집니다. 그 식욕 억제제로 효과 없었던 사람이 싹센다나 뭐 위고비로 효과가 있는 케이스도 있어요? 있어요. 이게 특이한데 어렸을 때 우리가 좀 비만이 있었던 분들은 고유의 지방세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도 금방금방 찌고 결국은 이제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도 있고 우리 또 산부인과 여자 환자분들 중에서 다낭성난소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. 이런 분들은 우리 몸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좀 원래 올라가 있는 분들이 있어서 안 먹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. 그 말은 조금만 들어와도 우리 몸에서는 그거를 다 저장을 시켜버리는 거예요. 근데 싹센다나 위고비 같은 애들은 혈당 자체를 조절을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열량들은 그냥 배출을 시키거든요. 부사제제로 바꿨을 때 혹은 식욕 억제제가 아닌 붓기를 좀 뺀다든지 아니면 지방 배출을 좀 도와준다든지 그런 약으로 바꿔서 치료를 해보면 더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. 뭔가 다이어트 약 같은 거를 한번 먹고 부작용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이 약 때문이라고 생각 안 하고 다이어트 약 전체를 아예 안 해버리거나 이런 케이스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자체 때문에 아예 약을 안 드시려고 하는 분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. 식욕 억제제, 먹는 약 중에서는 가장 흔한 게 불면증이랑 막 가슴 두근거림이거든요. 어떤 분들은 우울감도 생겼다 그러고 힘이 없다, 가만히 누워만 있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약을 좀 바꿔드린다든지 하루에 한 번 먹을 걸 2번으로 나눠서 드린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좀 괜찮았는데 싹센다나 위고비 때문에 한번 뒤이신 분들이 있어요. 저도 그때 샘플 한번 맞아보고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. 얘네 주사를 맞았을 때 체한 느낌이 들고 식욕 억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면서 많이 드셨다가 정말 체하시거든요. 그때는 환자분들이 쳐다도 안 보시는 분들이 있었어요. 자기한테 맞는 약을 찾기 전까지는 계속 만나고 얘기하면서 바꿔갔기 때문에 식욕 억제제에 대해서는 없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불행 중 다행일 수도 있는데 이거 하면 뭐 얼마나 빠져요? 뭐 몇 개월 안에 빠져요?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. 유튜브 보면서 오셨던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지 저는 급하게 빼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게 빼는 건 이 약을 먹든 주사를 맞든 빠져요. 근데 유지거든요, 유지.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결국은 내가 식단을 조절을 하고 운동을 함으로써 얘가 없을 때 이거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. 근데 힘들어요. 한번 해보시고 한번 자기가 살이 빠져서 너무 만족을 느꼈던 분들은 또 그거를 하시려고 해요. 그래서 약을 끊더라도 저는 계속 만나요.
계속 만나고 다른 약이 있으면 다른 약도 추천을 해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.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약이 있어요? 처방 없이? 굉장히 많아요. 인스타 같은 SNS에서 뭐 지방 연소제, 탄수화물 커팅제 이런 게 되게 많았는데 그냥 보조제죠. 네, 보조제인데 저는 그렇게 권하진 않아요. 그것만으로도 효과를 봤다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원래 자기가 열심히 운동하고 식단을 열심히 하던 분들이기 때문에 걔가 좀 도움을 줬을 뿐이지 걔가 궁극적인 치료제는 아니라고 봅니다. 그 영상이 올라간 지 그래도 몇 개월이 됐잖아요. 네, 그 사이에 오셔서 살이 빠지신 케이스가 있나요? 굉장히 많으세요. 멀리서는 충청도지만은 경기도권에서도 오시거든요. 남양주, 하남, 양평 이쪽에서도 좀 많이 오셨어요. 기억에 남는 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친구 어머님. 실제로 먹는 거를 그렇게 즐기시진 않으셨어요. 일부러 점심 저녁만 드시려고 하고 근데 운동량이 거의 없으세요. 왜냐면 무릎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골프를 치신다든지 뭐 헬스장을 따로 간다 이런 것도 안 하시고 간단한 뭐 장을 보러 간다든지 강아지 산책시킨다든지 그 정도였는데 일단 아프신 분한테 운동을 무리하게 시키면은 더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검사를 다 했을 때 특별히 문제 없었고 약간 불안 증상도 있으셨고 잠 못 주무시는 것도 있어가지고 식욕억제제는 제하고 삭산다로 바로 시작했는데 정말 일주일 만에 막 2kg씩 빼우시고 다이어트 일기도 정말 잘 써주시고 군살은 확실히 없어지시고 팔뚝이나 이런 등살 그런 거 확실히 많이 줄으셨다고요. 어머님이 워낙 만족도가 좋으세요. 요즘도 삭센다를 용량을 좀 올리긴 했는데 한 달에 한 3, 4kg씩은 항상 빠져서 오신 것 같아요. 제가 뒤에서도 한 번은 얘기하겠지만 삭센다가 이제 올해 3월부터는 더 이상 수급이 안 돼요. 우리 어머님도 삭센다에서 이제 위고비로 넘어가려고 생각은 하고 계시더라고요. 또 다른 케이스는 식욕억제제 케이스인데 이분은 처음부터 다이어트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 자궁근종이랑 난소혹이 있어서 저한테 수술을 받았던 분이세요.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양쪽 난소가 없기 때문에 꼭 폐경이 오게 돼서 폐경 검사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팔이 요즘 너무 자주 찐다. 그분은 워낙 먹는 걸 좀 좋아하셨어요. 운동량은 홈트만 항상 홈트를 하셨다는데 그걸 제가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. 나중에 인바디 보면 근육량 보면 홈트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다 오기 때문에 이제 식욕억제제로 갔죠. 정말 볼이 쏙 들어갔어요. 근데 운동을 확실히 좀 빡세게 안 하니까 배는 좀 들어가는 게 좀 천천히 들어가더라고요. 근데 볼살이나 이런 항상 흔히 말하는 그런 덧살 그런 것들은 확실히 많이 빠지세요. 그분은 근데 3개월 드시고 잠깐 끊었다가 삭센다로 넘어갔었는데 삭센다는 또 안 맞았다고 하시더라고요. 삭센다 한 달 써보고 안 돼서 다시 이제 식욕억제제로 쓰고 계시고 아마 또 3개월을 쓰다가 이제 휴약기를 가져야 될 때는 제가 다른 조합으로 한번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. 그러면 아까 원장님 얘기해주신 휴약기가 이 약에 대한 휴약기인 거예요? 내가 만약에 뭐 4가지 약을 먹었으면은 이 4가지 약을 다 끊을 필요는 없고요. 그 중에서 식욕억제제만 3개월 이상을 복용하시면 안 되고 28일 이상 처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한 가지만 빼고 나머지 약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삭센다 위고비를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합을 좀 바꿉니다. 다이어트 약이라는 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 비만이라는 거를 질병으로 안 보기 때문에 이 다이어트 약을 급여로 살 수가 없어요. 지금 보험이 안 돼요. 비급여 상품이고 그 말은 이 약을 3개월 전에 어디서 처방받았는지 뜨질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약을 딱 처방했을 때 3개월 이상이 됐으니 휴약기를 가지세요라는 문구를 보기가 힘들어요. 정말 환자분들한테 제가 미리는 물어봐요. 식욕억제제 드셔보셨어요? 얼마나 드셨어요? 하는데 간혹 가다 한두 분 저 한 1년 내내 먹고 있는데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. 그러니까 같은 병원에서 처방을 했을 수도 있고 이분이 이 병원 저 병원 옮겨 다니면서 처방을 계속 받아서 드시는 분도 있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저희 환자분들한테 저는 무조건 저는 3개월만 쓰고 잠깐 끊을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. 그것도 얘기해요. 끊었는데 환자분이 다른 데 가서 받으면 저는 알 수 없습니다. 우리 둘 사이에는 거짓말 하지 말고 다 얘기해 주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부작용 문제도 있고 중독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3개월만 쓰고 잠깐 휴약기를 가져라라고 가이드라인이 있는 거거든요. 뭔가 이 다이어트 때문에 오신 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거나 혹은 하시는 얘기나 뭐 이런 게 있으세요? 이 유튜브를 보고 좀 지방에서 멀리서 오신 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왜 오늘은 약을 처방 안 하고 검사만 하고 이렇게 인바디만 재고 하시죠? 라고 하는데 영상에서 말씀을 못 드린 게 진료 당일날은 처방이 안 될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못 드린 거예요. 그래서 굉장히 아쉬워하면서 가시긴 하셨는데 또 오시긴 했어요. 제가 항상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건 저만 그러지만은 저는 무조건 오시면은 일반적인 피검사 같은 건 보고 다이어트 일기 그리고 좀 한 10분 넘게 이 환자분에 대해서 면담을 하는 시간을 가져요. 오시게 되면은 꼭 금식, 웬만하면 금식하고 오셔야지 콜레스테롤 수치나 이런 거는 오류가 없이 나오거든요. 금식하고 오시고 그리고 피검사를 뭐 한 달 전에 했는데 또 할 필요 없어요. 그건 돈 낭비할 필요 없으시니까 건강검진을 받았다든지 내과에서 뭔가 검사를 받은 게 있으면 꼭 가져오세요.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 꼭 필요한 검사만 몇 개만 뽑아서 할게요.
그리고 세 번째는 당일날 처방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저를 한 달 동안 두세 번은 볼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와주시면 좋겠어요.